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71년 5월에 설립돼서 2019년 5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2차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탄소 소재 원료와 제품, 내화물과 생석회 등의 제조 및 판매인데요. 주요 매출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OCI 등으로 구성되며 주요 종속회사로는 PMC텍, P&O 케미칼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분야에서 포스코그룹의 리튬, 니켈 등의 원료와 2차 전지 소재 연구센터 등의 연구개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연계해서 사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내화물 사업 21.4%, 라임 화성 사업 30.9%, 에너지 소재 사업 47.7%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9,895억 원, 영업이익 1,216억 원, 당기순이익 1,337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1.9%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49.7% 증가했습니다. 회사 측은 에너지 소재 부문의 매출 증가와 수익성 개선으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의 기업 개요 만나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오늘 공시를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저희가 종목 선정을 할 때 이게 당일에 우리가 뭐 급하게 오늘 뜨는 종목들 제가 찾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제가 집에 가서 내일 방송분을 미리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네. 저희가 어제 포스코 케미칼을 심도 있게 다 분석을 끝내서 타점까지 다 수립을 해놨는데 오늘 때 아닌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이 전해지면서 가격이 너무 급등해 버렸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서울경제 개장방송에서 포스코 케미칼 실적 부분을 한 차례 좀 다뤘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좀 타점 수립도 했고 만약에 방송을 좀 잘 시청해 주셨다면 정상적인 타점 안에서 매수가 가능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단기 수익을 좀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찌됐든 뭐 긍정적인 공시가 좀 나왔고 이에 따라서도 뭐 저는 사실상 오히려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지켜볼 텐데 공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바로 어제였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를 결정했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시설 투자 등입니다. 회사가 시설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공시입니다. 투자의 구분은요. 시설의 증설입니다. 투자 대상은 전구체 제조 설비입니다. 투자 금액은 3,262억 원으로 회사 자기 자본의 13.3%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투자의 목적은요. 전구체 내재화 그리고 원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투자 기간은 7월 27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재무제표 기준은 2021년 12월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이다. 투자에 관한 주요 사항은요. 전구체 제조 시설이고요. 지금 4만 5천 톤을 연간 4만 5천 톤 규모다. 총 투자비는 3,262억 원으로 설비비 그리고 공사비와 간접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의 명칭은 포스코 케미칼 광양 전구체 2단계 증설 투자입니다. 즉 정리를 좀 해드리면 3,262억 원을 지금 투자해서 전구체 제조 설비를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서 준공 예정일이 2024년 5월 31일이니까 제가 항상 좀 강조드렸던 부분 신규 시설 투자가 왜 중요한 포인트인가? 자, 이 구간이죠. 투자 기간의 종료일 2024년도 5월 31일 이후에 뭐가 된다? 전구체 제조 설비 준공 완료에 따라서 오히려 캐파가 확장될 수 있다. 즉 2024년 5월 31일 이후 즉 2분기 시점이죠. 6월부터 6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3분기 기조안에서는 시생산 내지는 양산품의 출하가 반영되는 즉 매출 실적이 인입되는 시점이다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컬은 당초 올해부터 6천억 원 가량을 투자를 해서 광양시의 세풍 산업단지에 전구체 공장 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번에 그럼 증설을 하면서 이 전구체 생산에 더 탄력이 붙겠어요. 네, 일단은 전구체 내용도 또 보고요. 오늘 공시도 일단 나왔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을 좀 전해왔습니다. 판매 공급 계약의 구분은요, 상품의 공급이고요. EV용 하이니켈계 NCM 양극 소재의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이 너무 파급적이에요. 제가 이거 숫자 좀 잘못 본 줄 알고 1,376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 13조입니다. 13조 7,696억입니다. 이 장기 계약 관점에서 자,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자, 제가 다시 좀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릴게요. 13조 7,696억 원이 이게 일회성으로 반영된다. 2022년도 기말의 실적으로 반영되면 어마어마한 실적이 반영되는 셈인데 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계약의 기간이에요.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 몇 년이죠? 3년간이죠. 네. 3년간, 3년이 아니죠. 2년간이네요. 자, 2년간이죠. 2023년도 그리고 2025년도 2년간 공급하는 이 전체 수치가 13조 7,696억인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대체적으로 장기 공급 계약의 계약 기간의 텀이 길다는 것은 만약에 10년 주기, 15년 주기면 이 13조 7,600억을 단순하게 우리가 좀 13으로 나누는 것이죠. 계열수로 좀 나누면 해마다 반영될 수 있는 어떤 매출액 추정치를 우리가 대충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3조 7,600억 원이 언제 2023년도 실적, 2024년도 실적, 2025년도 실적까지죠. 지금 실적 반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지금 이게 양분화되는 실적이 2022년도에 잡히지 않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외형 가치가 달라지고 회사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업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지 우리가 좀 잘 참고하셔야 되고요. 하단 내용 보면 적용 환율은 1277.35원을 적용했다. 2022년 6월 평균 환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300억 환율을 반영한다면 환차익까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약 내용의 계약 금액은요. 2022년 6월 양극재 평균적인 판매 가격과 잠정 가공비를 기준으로 계산했고 구체적으로 내용 최종 협의 후에 주요 원재료 가격 등락과 가공비를 확정해서 계약 금액은 가감될 수 있다. 즉 원재료가 급등하게 되면 판가 전이가 빠르죠. 양극재 소재는요. 판가를 바로바로 좀 반영되면서 포스코케미칼 그래도 상대적인 실적 수혜가 좀 있었어요. 자, 이 관점에서는 오히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 매출액은 좀 더 증가될 수 있고 반대로 원재료 가격이 좀 인하된다면 판가에 대한 조정 영향은 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 요소는 환율이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앵커님께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전구체 수요 부분 자 이렇게 봐야 됩니다. 2022년도부터 지금 6천억 가량을 좀 투자해가지고 광양의 제2단지 전구체 시설 투자를 좀 단행을 했는데 지금 시설 단순하게 신규 시설을 좀 만드는 것보다 증설이에요. 캐파가 커짐에 따라서 추가적인 증설 투자를 단행하게 된다는 것은 회사의 어떤 수주 대응을 위한 이 선반영 투자가 맞다. 지금 전구체 내재화를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료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함인데 전체적인 양극재 소재 안에서의 이 원가가 바로 전구체가 60%를 차지합니다.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구체라는 이 특정 소재가 또 원가의 60%를 차지하는데 이게 포스코 케미칼이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원가율의 증가를 위해서 시설 투자를 좀 단행한다는 것은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익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이 양극재와 관련해서 포스코 케미칼이 참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 야심차게 준비를 해오셨는데요. 공교롭게 오늘 갑자기 주목을 크게 받게 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지난 21일에는요, 포스코 케미칼이 잠정 실적을 공시를 했습니다. 배터리 소재 사업의 투자 성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던데요. 네, 지금 실적 내용 또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7월 21일이었죠.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매출액 8,032억 원, 8,032억 원을 좀 기록을 했는데 전 분기 1분기 대비해서는 20.9%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52억을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 116.2%가 증가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464억을 기록하면서 29%가 좀 증가되는데 지난 1분기 대비한 증가폭이고요. 작년 2분기 대비 증가폭은 매출액 67.3% 그리고 영업이익은 55.1%, 당기순이익 37%가 증가한 호실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계 실적에서 벌써 1조 4,677억 원의 1월부터 6월까지의 반기 실적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807억 원, 당기순이익은 824억인데 지금 1년 누계치 반기죠. 반기 누계치가 1조 4,677억 원의 매출을 했는데 13주 매출에 반영이 된다면 어마어마하게 외형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네. 회사가 추정되는 지금 매출액이 지금 3조 원대, 4조 원대는 채 못 미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2023년도부터 실적 반영 효과가 좀 크다면은 회사는 5조 원 이상의 연간 매출액을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해 보고 있어요. 5조 원을 전 더 넘을 것 같아요. 많게는 6조 원까지 도달 가능한 캐파이기 때문에 이게 오늘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좀 작용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적 선방은 선반영 효과 관점에서 지금은 100원을 벌었지만 내년 내후년에 1,000원 버는 회사, 10,000원 버는 회사로 탈바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실적주, 가치주의 변화를 우리가 면밀하게 좀 체크를 잘 하다 보면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 안에서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이번에 역대급 수주 계약으로 밸류에이션이 이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이 됐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그리고 연구 개발을 통해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에도 집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양극재뿐만 아니라 LFP와 하이망간 제품 그리고 응급재까지 모든 면에서 다 대비를 한다죠? 네, 양극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익성 관점인데 지금 공시 내용 안에서도 지금 2분기 반기 보고서 실적 안에서 전체 내용이 좀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내용을 좀 다시 좀 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케미칼 내용이죠. 지금 음극재 부분 포스코 전체적인 그룹사의 역량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포스코 그룹 하면 떠오르는 게 철강 또는 철강 원료, 철강 부자재죠. 네. 그런데 이 사업 부분 안에서 세밀한 사업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이 하이니켈계 구조에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원료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호를 통해서 리튬 이온의 이 소재, 원재료 관점이죠. 즉 2차 전지 소재에 들어가는 원재료 사업을 전체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배터리를 구성하고 있는 4대 요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액. 자 이렇게 4개 분야 안에서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양극재 파일을 원래부터 좀 크게 가져갔어요. 단연 탑 1위는 에코프로비엠인데 제가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 포스코케미칼이 사실상 양극재에 비해서는 좀 더 덜 주목받지 않았나. 그런데 지금 양극재 소재 안에서 음극재 소재까지로 오히려 이 방향성을 좀 확대하고 있는 흐름이 있죠. 실리콘 소재를 활용한 음극재 소재를 현재 개발 및 양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 이런 관점에서는 포스코케미칼이 점진적인 2차 전지 소재의 어떤 확대 부분을 통해서 역량을 좀 집중할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전반적인 이미지가 철강 또는 철강 원료 부자재 관련된 사업 부분으로 너무 이게 주목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다른 2차 전지 소재에 비해서 덜 주목받은 효과는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근본에 13조 원의 이 공급 계약 체결 이후에 포스코 케미칼의 외형 성장, 이에 따른 투자 부분이 확대가 좀 된다면 저는 오히려 양극재 소재 그리고 음극재 소재 부분과 관련된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역량이 조금 더 확산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역시 대표님께서는 포스코 케미칼의 전망을 아주 좋게 보고 계십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부문에서 점진적으로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 지금 19.4%, 13만 8,500원 가격 급등이 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실적적인 추이 관점에서 지금 포스코 케미칼 모아가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구간이었고 매수하기 좋은 타점 구간이 여기였죠. 10만 2천 원에서
11만 5천 원, 10만 2천 원에서 11만 5천 원 구간. 이 구간을 오늘 타점 수립해서 저는 3분기 이후 내년까지 지켜보는 전략. 근데 오늘 뭐 너무 주가가 좀 떠버렸기 때문에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회사 추세적으로 보면 이게 많이 오른 구간이라고 볼 수는 없죠. 기타의 소재였던 뭐 첨보 같은 종목들, 2차전지 핵심 소재들의 가격 상승폭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포스코 케미칼의 2022년도, 즉 2021년도 기준주가 대비해서는 많이 내려간 구간이고요. 올해 2022년도 주가 대비해서는 저점 형태에서 현재 오늘 상승폭에 따른 어떤 반등 효과가 좀 있었지만 저는 중장기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 괜찮고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을 먼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추세선상이에요. 11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이 맞고요. 지금 추세적으로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이제는 10만 원 초반 요 구간은 이제는 오진 않을 것 같아요.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8천 원에서 10만 원 구간까지 도래되기는 굉장히 어렵다. 자, 이 구간이 매수에 가장 좋은 적기라고 좀 보여줬는데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언급드렸던 차트 설정 지점은 10만 2천 원에서 바로 요 구간이었죠. 근데 이 구간이 지속해서 좀 매수해도 좀 괜찮은 구간 같이 보여집니다. 일단 11만 원, 11만 원에서 12만 원 구간, 11만 원에서 11만 원 구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단기적 공략 구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추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포스코 케미칼 만나보셨습니다.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11만 8천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게 좋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 거기에 11만 5천 원에 12만 사이에서는 포트 비중 5%의 추가 매수 의견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포스코 케미칼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위메이드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2월에 설립돼서 2009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PC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개발, 유통, 판매와 지식재산권 활용 사업,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입니다. 주요 게임으로는 미르의 전설 2, 미르의 전설 3 및 이카루스 등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2021년 미르4를 국내 및 해외에 출시해서 창사 이래 연간 최고의 매출을 견인한 바 있습니다. 2018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으로 자체 토큰인 위믹스를 국내 4대 코인 거래소와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시키며 미르4 글로벌 출시를 통해 플레이 모델 위믹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모바일 85.7%, 라이선스 9.9%, PC 온라인 2.7%, 플랫폼 0.8%, 기타 0.9%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372억 원, 영업이익 1,009억 원, 당기순이익 3,07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7.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미르4 글로벌의 매출 반영과 위믹스 플랫폼의 성장으로 매출과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위메이드의 기업 개요 만나보셨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두 건의 공시가 있었는데 먼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시입니다. 2분기 실적의 예고편과 소송 등의 제기 신청이 있었는데 먼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공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회사는 연결 기준 매출액 1,089억을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죠. 1분기 대비해서는 16.8%가 감소됐고 영업이익은 영업 손실은 332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지난 1분기에 5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2분기 적자 전환을 한 말 그대로 어닝 쇼크를 좀 기록했고요. 당기 순손실은 316억을 기록하면서 역시 1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습니다. 연간 기준이죠.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은 오히려 58.2%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계치로 보면 영업이익은 지금 손실로 지금 기록하면서 적자로 전환됐고요.
당기순이익 역시 적자로 좀 전환되면서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도 손익관점 적자 전환했고 매출액만 지금 58.2%가 좀 증가. 다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통상적으로 좀 매출액이 좀 증가된다는 것은 손해율 회복 관점과 좀 이 많은 이 관련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막상 2분기 실적 안에서는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좀 기록하면서 예상보다 좀 이 손실의 폭이 좀 크게 증가했다라고 판단되는 공시입니다. 네. 이어서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송 등의 제기 신청. 회사가 소송 등을 제기받은 공시입니다. 사건의 명칭은요, 부정경쟁의 분쟁입니다. 2022-01 민초 5268. 이게 우리나라 사건 번호와 좀 다른 것은 바로 중국 내에 있는 이 소송이죠. 원고 신청인은요, 성취정보기술유한회사의 3인입니다. 피고는요,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중국법인들의 중국법인들 세 곳이죠. 세 곳이 피소를 좀 당한 것인데 주요 내용은 세 피고는 즉시 원고에 대한 부정경쟁 행위를 중단하라.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과문을 기재하고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서 이 사실을 밝히고 영향을 제거해라. 자, 이게 뭐 이 번역본에 관련된 내용들로 좀 작용된 건데 너무 상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부정경쟁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뭐 나와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네. 관할법은요, 중국 사천성 성도시 중국 인민법원입니다. 청구의 금액은 193억 원인데 지금 피소 금액이 193억 원이고요. 지금 미르 IP라는 것은 지적재산권입니다. 미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등에 관련된 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서 게시한 바가 있었는데 본 소송은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이 게시의 건을 허위 기재했다라는 어떤 공격의 수단으로 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즉 내용을 좀 종합해서 보면요, 법원 판결을 통해서 미르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좀 게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원고죠. 성취정보기술유한회사의 3인 세 곳의 이 부정경쟁 분쟁을 야기시켰다라고 좀 주장하는 소송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내에서 소송이 좀 제기된 사건이고요. 향후 뭐 소가 부분에 대해서는 뭐 193억 원의 어떤 청구 효과는 좀 있겠지만 이거는 사건 진행 경과에 따라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공시로만 봐서는 회사가 크게 잘못을 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를 좀 판단하기 좀 어렵지 않나 예상되는 공시입니다. 네, 위메이드의 실적 관련 공시와 또 소송 관련 공시까지 두 가지의 공시 내용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는 다시 위메이드의 사업 얘기로 돌아와서요. 위믹스 3.0 중심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걸 본격화하는 데 공을 아주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메이드가 자체 메인넷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 회사가 사실상 2021년도에 미르포 글로벌 흥행으로 인해서 소위 뭐 돈을 좀 긁어 모았습니다. 언택트 관련 효과가 있었고요. 코로나19의 수혜도 톡톡히 좀 봤었고 하반기에는 이 미르포 게임의 이 블록체인과의 어떤 연계점, 이게 위믹스라고 좀 불리우는 이건데 게임을 하면서 코인을 얻는다. 코인을 통해서 아이템도 결제할 수 있고 부분적인 현금화를 할 수 있다. 자, 이 관점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주목을 좀 크게 좀 받았었는데 지금 사실상 이 위믹스에 대한 어떤 평판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유저의 이탈이 좀 현재 심하고요. 두 번째 영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워낙 좋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루나 사태로 인해서 이 코인 시장의 전반의 불확실성도 좀 커졌던 그런 흐름들, 점진적인 어떤 코인 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사실 위메이드의 어떤 실적 영향에도 좀 관련이 좀 있지 않았나 판단을 좀 해보는데 네. 일단 저 위믹스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사실상 이 게임의 어떤 라인업들을 좀 더 극대화시켜서 지금 상반기에 뭐 100개가 넘는 게임을 위믹스 안에서 온보딩을 하겠다. 즉 이 게임을 하면서도 코인을 채굴할 수 있고 코인을 통한 뭐 현금화 내진 아이템의 어떤 거래 유통,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화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점으로 위믹스와 연계한, 자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약간 좀 다소 좀 정체되거나
이에 따른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시장 개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적인 요인도 좀 크게 작용되는 것도 있고요. 이 사업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좀 시각이 발생되고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가상자산 시장의 인식이 좋지 않아서 향후의 전망까지도 조금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지금 위메이드의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좀 심한 상태일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 2021년도 대비의 주가를 좀 보면 이게 지금 고가 기준에서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 제가 위메이드 추천가 당시에서도 단기 한 11만 원까지는 급등을 했었어요. 자, 요 구간까지의 어떤 무상증자 기대감은 좀 반영됐던 구간. 자, 추천가 대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또 더 갔죠. 자, 이 상승은 뭐였냐? 자, 위믹스 출시에 대한 또 암호화폐에 관련된 테마가 반영되면서 주가 수직 상승을 좀 이끌어냈고 24만 5,700원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주가는 추세 하락에 자, 3중 하락이었죠. 지금 내용을 보면 자, 이게 좀 잘못 바뀌었네요. 자, 내용을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실적 수반적인 여건도 이 미르포가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매우 좋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우려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비트코인 시장의 점진적인 불확실성, 루나 사태로 야기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부정적인 여론.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황의 타격을 좀 초래한 것이 아닌가. 지금 모멘텀의 훼손 관점이 맞다. 이 보유자 관점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고가 구간에서 만약에 15만 원 이상에도 매수를 좀 하셨다면 지금 주가가 5만 8천 원이기 때문에 전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현재 주가는 너무나 참담한 수준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통이 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위메이드 솔직히 좀 물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어떻게 하면 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언제 좀 회복될 수 있나요? 자, 이 질문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하반기 내지에서는 이 다시 대작을 흥행시켜야 되는 요소가 있죠. 게임의 신작 출시 이후에 주가의 추세를 바꿀 수 있는 모멘텀 형성된 사례. 쿠키런 같은 이 데브 시스터즈죠. 데브 시스터즈의 경우에도 쿠키런 런칭 이후에 지속적인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금 신작 게임의 출시 흥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또 수직 상승을 또 해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메이드는 너무 위믹스에 관련된 사업 부분에 대한 방향을 너무 집중 부각하기보다는 지금 미르포와 같은 대작 게임이 이후에도 신작으로 좀 출시될 수 있는 어떤 영향이죠. 지금 블록버스터급 신작 출시가 좀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이 부분이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봅니다. 현재 이 회사의 경우에서도 뭐 하반기에 100개 정도에 해당되는 게임을 온보딩 통해서 위믹스의 어떤 활성화를 좀 꾀하겠다. 자, 이를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소는 좀 크겠지만 저는 그 효과보다는 오히려 신작 게임의 어떤 출시 또는 흥행이 우선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입니다. 지금 주가의 하단 구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닝 쇼크 관련된 부분이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뭐 지금 이미 하락 반영이 좀 돼 있는 상태예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는 맞습니다. 지금 5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는 맞지만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단으로 갈 수 있는 역량을 어떤 모멘텀이 좀 부각될 것인가. 자,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구간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요. 관건은 신작 게임의 출시 그리고 이에 따른 흥행 그리고 하반기 온보딩 되는 게임 100개 정도의 위믹스와의 어떤 연계점으로 인한 어떤 실적 회복이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요, 암호화폐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었던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실적 수반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모멘텀 훼손의 구간이 맞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마음고생을 꽤나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앞으로 신작 출시와 또 이거에 대한 흥행 여부를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사이
하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몇 가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님께서 CB는 개인이 살 수 있는 시장은 없는지, 어떤 과정으로 거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전환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교환 사채,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매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 공모 사채를 하는 거예요. 공모 사채를 청약해서 공모 사채를 받아서 향후에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약정된 이자와 원금으로 상환받는 두 가지 투자 행태인데, 최근에 이 공모 사채를 발행했던 회사 중에 이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스웍인데, 시스웍이 대규모 공모 사채를 발행하고 난 이후에 현재 주권 거래 정지가 좀 돼서 사실은 기한 이익 상실, 갚아야 되는 이유가 발생됐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공모 사채에 대한 어떤 투자 부분은 원금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원금이 떼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사채 투자가 안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단 원금이 보장되어야 되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고, 네. 이 이외에 사채 시장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정된 이자만 주는 사채 시장 많아요.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회사채 시장은 우리가 쉽게 살 수가 있는데,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사모 형태, 즉 사적인 모집 형태를 통해서 회사가 특정인들을 하여금 매수하는 케이스가 좀 많다 보니까 네. 정말 내가 개인 자격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투자를 좀 하고 싶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투자 자문사 쪽에 의뢰를 해서 좋은 종목들에 대한 투자 상담을 받는 것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자격요건에서 개인이 메자닌 주선을 한다던가 이게 사실상 자본시장법에 위반 행위가 좀 있을까? 자, 그런 법적인 어떤 요령을 제가 디테일하게는 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관점에 따라서는 상장법인들의 어떤 니즈를 통해서 개인들이 투자 조합을 결성해서 전환사채를 투자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빠르게 또 두 번째 질문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불성실 공시지정 공시를 받는 기업은 투자 보류인지요?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그렇죠. 불성실 공시의 법인에 지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공시다, 나쁜 회사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불성실 공시라는 것은 회사가 공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데 15점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5점이 넘어가면 옛날에는 관리 종목 지정되고 끝났는데 지금은 실질 들어가요. 즉 주권 거래 정지 먹습니다. 먹고 나서 살려줄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대다수의 주권 거래 정지에 들어가는 이 불성실 공시법인들의 이면을 보면 횡령이 있었고 회사 내부가 굉장히 좀 지저분했죠. 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옥석가리기는 있습니다. 회사들이 좀 단순한 실수로 인해서 공시를 못했거나 아니면 공시의 유형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금 조달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처럼 팬데믹 이후에 경기 지표가 좀 안 좋아서 자금 조달을 좀 못했다. 그런데 이게 좀 나쁜 점은 자금 조달 1,000억, 2,000억 하겠다라고 해서 떵떵거려 놓고 주가 올라갔는데 나중에 우리 유상증자 안 합니다. 전환사채 발행 결정 철회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주주의 입장에서 화가 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형에 따라서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되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유무를 좀 판단하는 게 맞다. 단순한 어떤 오류나 불가피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발생된 불성실 공시법인의 지정이었는지 철저하게 고의적이었고 이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가 빠진 그런 상황이 좀 명확했다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표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표님의 답변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요. 방송이 끝나도 대표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공시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노란톡에서 질문해 주시면 대표님께서 직접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